2년 만에 최고의 작곡가로 성장하게 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꼭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소리 네, 오늘은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차르트가 왜 가난했는지 그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피디님은 모차르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천재? 네, 맞아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작곡가였을 거예요. 이런 모차르트가 말년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는 소문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당시에 모차르트의 초상화를 보면 모차르트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빨간색 옷은 당시의 귀족이나 그리고 왕궁에서 자란 아이들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귀족이었을까요? 아니죠. 모차르트 아버지 또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음악가는 어떤 신분이었냐면요. 귀족들이 고용한 하인의 신분에 불과했어요. 마치 그 부엌에서 일하는 요리사 이런 신분하고 비슷한 신분이었겠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어떻게 귀족의 아이들과 왕궁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덕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모차르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부터 모차르트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의 음악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연출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맞는 음악 양식들을 모차르트가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차르트는 모든 면에 뛰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음악 장르 교향곡, 그리고 슈베르트 하면 가곡, 그리고 쇼팽 하면 당연히 피아노. 그런데 모차르트는 오페라, 교향곡, 실내악 모든 면에서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요.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는 유년 시절을 아버지의 계획대로 잘 따르면서 유럽 곳곳에 유명한 신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이제 키가 크고 머리도 커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온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의 나이 25살에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피해서 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대주교를 섬기면서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작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빈이라는 곳은 어때요? 오로지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콘스탄제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애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빈에서 생활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걸작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곡이 바로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곡이에요. 그럼 모차르트는 왜 가난했을까? 첫 번째 이유, 정규직을 떠나서 프리랜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창업을 한 거예요. 당시의 빈은 모차르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고 모차르트를 아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작곡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찾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차르트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 곡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근데 천재긴 하나 봐요. 2년 만에 빈을 주름잡는 최고의 작곡가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수입이 엄청 많아지겠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모차르트는 왜 가난했을까요? 두 번째,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았다. 당시의 모차르트를 보면은 당구를 즐겼다라고 해요. 당구라는 것은 당시에 상류층들만 즐겼던 오락이었는데 아예 당구대를 자기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당구대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큰 집이 필요했던 거죠. 큰 집에 그리고 좋은 집이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또 옷을 되게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또 커서도 이 패션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계속해서 또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사교 활동도 열심히 했죠. 문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레오폴트 모차르트 아버지가 이 모차르트를 교육할 때에는 음악적인 곳에서는 철저하게 이 모차르트를 교육했지만 경제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버는 족족 다 썼기 때문에 늘 곳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시대 변화와 경제 침체를 이겨내지 못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꼭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끝까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변의 법칙이에요. 꼭 이 시기를 오는데 이 시기를 위해서 늘 준비해야지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모차르트가 32살, 아마 인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하고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예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경제가 침체가 돼요. 그러면 귀족들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음악회를 보고 그리고 또 뭔가를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갑을 닫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음악가들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비단 이게 음악가들의 문제였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아니면 지금처럼 세계 전체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위해서 모차르트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면 아마 모차르트는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모차르트의 말년을 볼게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 만일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게 될 거야. 너무 비참한 그런 편지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 모차르트는 3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장례식이라도 좀 화려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스타 작곡가였는데 묘비라도 하나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상황에서 모차르트의 시신과 다른 시신을 뒤섞여서 그냥 공동묘지에 묻게 돼요. 아무도 따라온 사람 없고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모차르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워져 있는 기념비는 모차르트가 이쯤에 아마 묻혔을 거야 추정을 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제가 모차르트의 생애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모차르트가 음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예술가들이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을 왔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과 살 집을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걸로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해서 채소 장사를 좀 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쏠쏠이